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사람이 죽어 나가야 멈추겠느냐. 어젯밤 한강버스 사고 소식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고 7시간 전에는 같은 구간에서 시동이 꺼지고 배가 표류했지만 안내방송도 사과도 없이 별일 아니라며 다시 출항했다 하죠. 대형 사고 전에는 반드시 29번의 경미한 사고, 300번의 징후가 선행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한강버스가 바로 그 경고음의 임계점 위에 서 있는 건 아닌지. 그런데도 서울시는 시민 안전이 아니라 사업을 지킬 궁리만 합니다. 한 사람의 치적 쌓기를 위해서 언제까지 시민이 마루타처럼 이 배에 올라타야 할까요? 11월 17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예, 1타 정치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요일에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쉬셔야 되는데. 일요일에도 하는 이렇게 주치기를 네.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역시 제가 여기를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공간인데 일요일에 오니까 처음이시죠? 길에 다니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쵸, 맞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관광객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제작진분들, 작가분들 다 주말에도 이렇게 일하시고. 예, 다들 노력하고 네. 있죠. 언론계의 엔비디아 뉴스토마토. 그리고 언론계 이 젠슨 황현실. 젠슨 황현실. 젠슨 황현실. 예. 역시. 젠슨 황이 주치를 하잖아요.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역시. 깐부치킨이라도 한번 사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네, 예. 엔비디아처럼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제작진이 지금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증언 중에 하나인데요. 경호처 간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이 관저에서 미사일이 있다. 미사일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고, 헬기도 있다. 부숴버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직접 이걸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다들 이제 그 메신저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당신 그걸 어떻게 기억해? 당신 술 먹었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여기 두 분도 다 정치권에 계셨었지만 대통령과 밥을 먹으면 대통령과 술을 먹는데 그런 자리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다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휴대폰이 복원이 되니까 그 이제 관저를 요새하고 있을 때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고 국민들이 참담함을 느꼈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은 경호처를 이렇게 닥달하고 있었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었다. 이게 좀 뉴스로 확인하면서도 굉장히 좀 참담한 상황입니다. 예, 여기 이거 기록한 거 보면 의미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긴 해야 돼요. 정말 미사일과 헬기가 이 관저에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럴 생각이 정말 의도가 있었느냐, 경고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가 정말 몰랐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을 때 헬기를 탔겠죠. 근데 헬기가 아마 다른 데 있다가 오는 건데, 본인을 태우러 오는 건데 이거를 옆에 헬기 정류장이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 개념이 탑재되어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고, 일단 메모를 남겨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술과 관련된 이슈로 공격했잖아요. 곽종훈 전 사령관한테 우리 그날 술 많이 먹지 않았나요? 기억날 안 날 정도로 먹지 않았나요? 이랬고, 그리고 또 홍장원 전 차장한테도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그 술 많이 마셨던데라고. 그 시간에는 다 술이 취해 있는 거라고. 꼭 한 명씩은 성대모사 가능하군요. 네, 저희는 다들 패널 분들이 이 정도의 AI로 변환할 필요 없이 이렇게. 아니, 우리가 그날 앉자마자 소맥을 막 돌리지 않았나? 그 김치 가져오라고 계란말이.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술 마시면 필름 끊길 때까지 마시니까, 본인은 술 마시면 판단력 흐려질 때까지 마시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때는 오찬이었잖아요. 오찬 때는 술 안 마셨을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가리지 않습니다. 안 가릴 100% 마셨겠지. 100% 마셨을 거고, 왜냐면 만약에 이때 술 마셨다면 뭐냐면 직무정지 중에 관저 안에서 점심 때부터 술 마시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국민들로 하여금 또다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간부 이 씨의 발언을 탄핵하기 위해서 본인의 술 버릇,
국민들이 느낄 때 참 참담한 술버릇을 또 말하고도 남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술 먹고 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지라는 걱정이 있고 아무튼 이분이 메모를 남겨서 나에게 보내기는 정말 딱 기록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조작한다거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기억하기 위해서 저도 가끔 할 때 나에게 보내기로 기자들이 많이 씁니다. 그렇죠. 저도 많이 썼어요. 보좌진들도 거의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윤석열한테 가장 불리한 증언들 중에서 가장 이것도 명백한 팩트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내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만, 그러니까 최소한 2스타, 3스타들과 관저에서 술을 먹은 횟수가 5번 이상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뭐 여러 얘기들 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관저에는 뭐가 있냐, 뭐 어떻게 되는, 뭐를 출동시킬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했겠죠. 그리고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10월 1일 날 곽종근한테 뭐 한동훈을 데려오면 총으로 쏴버린다는 얘기의 레벨의 수준의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놓고 보면 그런 여기서 군사적인 자원을 뭐를 동원할 수 있는지 이런 거라고 경호처 직원들이 그거를 사실 대통령보다 더 잘하는데 경호처 직원들한테 본인이 그거를 설명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자기가 누구한테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 관계자한테 들었겠죠. 예를 들면 여기 있으면 미사일은 어디에 배치돼, 거기가 이제 국방부도 있고 용산 그 전체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군사적인 어떤 자원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를, 그래서 그런 게 다 있으니까 그걸 경호처가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호처한테 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내가 아직까지 군도 장악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일단 언론에 잡혀도 된다고 한 점도 눈에 띄고요. 이 간부가, 경호처 간부가 다음날 아침 6시 이후로는 오찬에 대해서 기록 자체를 하지 않았대요. 혹시라도 오염될까 봐, 기억이 좀 희미해질까 봐. 그 정도로 굉장히 세심하고 세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가는 그런 메모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정말 윤석열 관저에 미사일이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를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알면 안 되는 건데 그 지역 그 인근에 어딘가에 미사일이 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거기에 있고 거기가 이제 국방부 장관 공간이 있고 여러 외교 관련된 사실 있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거기에 군사적인 도발이 있다라고 치면 거기도 굉장히 타격 가능성이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공격해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뭔가 시설이 있을 거고, 그 얘기를 윤석열이 본인이 알진 못했을 거고 뭐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여기에, 아니면 보고를 받았던가, 그런 얘기를 경호처한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청와대 지하 벙커 뜯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말 그럼 설치를 했다는 건지, 그러면 만약에 설치했다면 이게 우리 국민을 향해서 쏘라는 게 아니고 사실 정말 전시 상황에서 쓰라는 건데.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그 아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조선 중앙방송에서나 볼 수 있는 뭐 남조선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의 아작내 버리겠다라는 느낌의 아주 경박한 단어를 써가면서 본때를 보여줘라.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이 대화, 이 지금 미사일 뭐 다양한 대화, 이 씨가 말한 대화 등에서 느껴지는 거는 이 사람의 그 타고난 경박함. 그냥 나랑 의견 다른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야. 반국가 세력이니까 아작을 내도 돼. 야, 뭐 우리나라 국민 뭐 상관없어. 나한테 의견을 달리하면 이건 북한이나 다름없어. 아작을 내도 된다는 이 마인드. 그리고 뭐 호남 어쩌고 저쩌고 운운한 것도 있잖아요. 그냥 숨쉬듯이 나오는 뭐 지역 혐오나 이런 혐오적 발언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냥 저는 이 전체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미사일 이런 자극적인 것들도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이 전체 내용을 한번 쓱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사가, 언론이 그런 걸 다뤄줬으면 좋겠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경박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공적 마인드나 지도자로서의 마인드가 전혀 부실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냥 이거 몇 문장만 쭉 읽어도 나오거든요. 아작 그리고 호남 사람들, 대기업, 민주당, 이게 유머, 그러니까 이분도 참, 저는 최근에 홍장원 차장이 재판 나가서 본인이 증언한 거 읽어보라니까 주저했거든요. 그게 왜냐면 대통령이 있는 앞에서, 윤석열이 있는 앞에서 또 그걸 말하는 거를 꺼려해요. 그러니까 홍장원도 뼛속까지 그냥 이 계급 사회에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거를 주저주저, 우리가 느낄 때는 홍장원의 그런 꼿꼿함도 느껴지지만 참 안타까움도 느껴지죠. 그런 사람한테 그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이 괴리를 느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남 이야기를, 저는 이 호남 이야기 되게 섬뜩했는데 유머스럽게 했다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윗사람이다 보니까, 이 그 경호처로서 모셨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마인드가, 물론 좋은, 이분 덕분에 참
결정적 증거들이 나왔습니다만 이분도 어쩔 수 없이 경호처에서 그런 마인드로 살았구나, 그런 마인드로 기록했구나, 이런 유머를 했다는 기억을 하고 기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사실 이 계엄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측했던 분이 사실 김병주 최고잖아요. 김병주 최고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가장 결정적 증거로 봤던 게 경호처장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갔을 때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은 경호처는 국가보다 대통령이 우선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다 대통령이 우선인 사람이 나라가 우선이어야 되는 국방부 장관 갔을 때 이건 마지막 신호라고 느껴서 자기는 계엄설을 얘기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전 이거에서 또 느꼈어요. 경호처 사람들은 역시 마인드가 대통령 위주구나. 대통령 위주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기록을 한 게 예. 대통령을 나중에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중요한 말씀일 수 있으니까 지시사항이니까. 그러니까요.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거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거라는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고 어떤 면에서 참 또 안타까운 막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지금 저 포인트가 지금 내란 관련 재판에서 쭉 나오는 증거들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23년 12월 달에 한동훈을 비대위원장 시킨 거 아닙니까? 예. 자기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예. 현직 법무부 장관 하던 사람을. 근데 7월 달에 하와이 갔을 때 합참 사령관한테 뭐라 그랬다는 겁니까? 빨갱이라고 그런 거예요. 한동훈. 6개월 만에 자기가 예. 거의 20년 넘게 데리고 일을 하던 매일 뭐 아침마다 김건희한테 뭐 카톡을 해서 일어나셨냐라고 물어보던 자기가 제일 아끼던 검사 한 명을 그 한동훈이 중앙지검 3차장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윤석열이 마음대로 못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딱 한 명만 내 마음대로 하자라고 해서 3차장에 꽂았던 그 한동훈을 6개월 만에 빨갱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와서 이 합참 스타가 사령관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한테, 신원식 국방부 장관한테 비상계엄한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랬더니 심 장관이 군사동원 얘기가 있었죠. 네, 예. 아직도 그런 얘기하고 다녀? 라고 그러니까. 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현한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리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것만 보면 23년 12월 이후에 윤석열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창란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했던 비대위원장이 6개월 만에 그때 뭐 한동훈 비대위 시절에 뭐 대단한 걸 했습니까? 김건희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정치인이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 정도를 빨갱이가 되고 그다음에 그 얘기를 하와이 가서 왜 비상계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 관계자가 그걸 들었을 때 이게 진짜로 이거를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는 건가? 얘기를 하니까 말하자면 윤석열에게 충성했던 신원식 장관도 그거는 안 되지. 그런 얘기 아직도 하냐? 그렇지. 가서 얘기를 했더니 너 이제 국방부 장관 그만해. 용현아 네가 가서 해라. 이렇게 된 거고. 딱 그거죠. 예, 거기서 7월 달에 9월 달에 김용현이 8월 달에 국방부 장관이 되고 10월 1일 국군의 날 뭐를 한 겁니까? 사령관 5명을 불러다가 비상계엄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이런 상태로 이게 흘러왔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 10월 1일 날 7월 달까지만 해도 7월 달에는 그냥 빨갱이라고만 했는데 10월 1일 날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총으로 쏴 죽일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예.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싶은 거냐면 한동훈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계속 눈치를 보고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자기 정치가 없다, 줏대가 없다, 오락가락한다 했는데 그것조차도 싫어서 빨갱이를 만들었다가 총으로 쏴버려야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사람이니 자기가 관저 안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됐는데 자기가 이제 믿을 건 경호처밖에 없으니 이 경호처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 나를 지켜라. 미사일이라도 우리가 쏘면 된다. 어차피 나는 막판이다. 이 메시지를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분 증언에도 그게 나오는데 이런 말하자면 말들이 경호처를 좀 이격시켰어요. 오히려 이게 반발을 샀죠. 이게 이거 아니다 진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될까?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표현이 좀 과한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 약간 창란적인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런 상황이었다. 이 정도면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이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결정적 증거가 나온 거죠. 그쵸? 미사일도 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업무 지시를 했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고 저는 아까 동의하는 게 이 윤석열의 마인드가 매우 위험한 사람인 게 한동훈을 빨갱이 정도라고 얘기했으면 그럼 일단 첫 번째 들은 생각 그럼 우리는 뭐지? 우리는 뭐 슈퍼 빨갱이인가? 그러면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이 언젠가 한번 대통령을 했어야 된다면 2025 이때 한 게 다행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심으로 막았잖아요. 1공화국 때 이승만이랑 똑같은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면은 저는 한동훈 빨갱이도 얘기 듣자마자 떠올랐던 게 전 조봉암이었거든요. 조봉암을 이승만이 결국 사법살인했잖아요. 결국 빨갱이로 몰아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봉암 1948년 첫 번째 내각 때 독립문장관 시킨 게 이승만이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장관 시킨 사람 마음에 자기 라이벌로 등장하니까 빨갱이다 한 다음에 죽여버린 게 이승만이었고 지금 본인이 장관 시킨 사람 본인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빨갱이라고 했다가 야 총으로 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던 게 윤석열인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그 극악무도한 독재자 라인의 이승만의 박정희의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이 기록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메모가 발견이 됐는데 이것도 업무 수첩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군사 경찰을 반으로 줄여라. V가 해병대 수사단을 해체하라고 지시했다. 요 메모가 발견이 됐어요. 네, 이 V는 누굽니까? 그 V가 누구든지 간에 네. 이게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하는 최상병 사건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한 어떤 질책, 뭐 압박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메모에서 등장하는 V가 뭐 윤석열이 한 얘기겠죠. 오피셜하게 오피스에서 한 얘기일 테니까. 근데 이게 윤석열의 생각인 건지 아니면 김건희가 모종의 압박과 로비 과정 등을 이후에 이 해병대를 어떻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V가 김건희냐 윤석열이냐. 그러니까 기록되는 네. V는 윤석열이 맞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 네. V가 사실상 V0의 부속실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마 이런 예. 그러니까 V0는 직접 하시지 않아요. 직접 하지 않고 윤석열이라는 부속실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전달상 이거는 당연히 윤석열이 한 말이라고 보고 이 기록된 시기가 작성된 시기 자체가 딱 그때라는 거 아니에요. 박정훈 대령 그 시기라는 거니까 뭐 당연히 명백하게 본인의 이것과 관련된 본인이 연결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좀 귀찮아질 것 같으니까 반으로 줄여라 해버린 거고 해체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거라면서 저는 윤석열을 볼 때마다 이런 대화 볼 때마다 과거의 삶 이거 보면서 저 박근혜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바로 세월호 하니까 해경 그냥 해체해버리고 약간 그런 마인드. 예.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마인드를 모두 갖춘 사람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그가 정말 최악의 정치인으로서는 갖출 거 다 갖춘 사람 그런 느낌이 그냥 이런 거 하나하나 느낄 때마다 채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